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분명 바쁘게 움직였는데 하루가 통째로 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과 느낌. 왜 그럴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체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건 바로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매일 조금씩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겉으론 티나지 않지만 우리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삶의 활력을 갉아먹는 조용한 손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갑 속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 건강, 그리고 인생의 기회까지도 함께 빼앗기는 심각한 문제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끊어야 할 습관과 피해야 할 상황을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조용히 당하는 손해는 총 5가지로 순위가 올라갈수록 그 피해 규모와 파급력이 훨씬 커집니다. 각 순위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드릴 테니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5위. 무료처럼 보이지만 무료가 아닌 것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손해는 바로 공짜의 함정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무료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짜인데 뭐 어때 하는 생각에 너무나 쉽게 방심하곤 하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무료라는 이름 뒤에는 항상 당신의 지갑을 열게 하려는 진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70대 김모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김 씨는 매주 마을 회관 앞에서 열리는 건강보조식품 설명회를 즐겨 가셨습니다. 무료 혈압 체크도 해주고 맛있는 음식 시음 행사도 있어서 그냥 가볍게 다녀온다고 생각하셨죠. 설명회 직원은 김 씨에게 어머님은 얼굴에 빛이 나시네요.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이런 분이 저희 제품 드시면 더 젊어지실 거예요. 라며 끊임없이 칭찬을 건넸습니다. 김 씨는 기분이 좋아졌고 그 자리에서 몇 번의 무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다녀오니 어느새 집에는 안 먹는 영양제와 홍삼 진액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번에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하나 정도는 사줘야 할 것 같아서 라는 마음에 지갑을 열었던 겁니다.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니 총액이 200만 원이 넘더군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무료라는 말은 사람을 방심하게 만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미끼일 뿐입니다. 진짜 목적은 바로 판매죠. 그리고 이 판매는 어머님, 이건 어머님 체질의 딱이에요 같은 말로 감정의 문을 열어두고 들어옵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으면 보답해야 한다는 상호성의 원칙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무료 선물을 받거나 친절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마음의 빚을 졌다고 느끼며 상대방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이처럼 마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것도 쉽게 구매하곤 합니다. 이런 손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무료 증정, 시음, 체험 행사는 구매를 전제한 접근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공짜로 귀한 것을 나눠주는 사람은 없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경계심이 생깁니다. 둘째, 필요 없는 것은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딱 잘라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상대방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고가의 건강식품은 구매 전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런 제품을 권유받았는데 어떨까? 하고 한 번 더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면 충동 구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4위. 작은 요금 자동 결제의 함정. 네 번째로 말씀드릴 손해는 자동 결제의 늪입니다. 매달 커피 한 잔 값인데 뭐 어때 하는 생각에 무심코 가입했던 서비스들이 시간이 지나면 큰 손해가 되어 돌아오곤 합니다. 은퇴 후 혼자 사는 박 선생님은 매달 5,900원이 자동 결제되는 걸 무려 2년 동안이나 모르고 지내셨습니다. 처음엔 스마트폰 뉴스 구독 서비스 체험판을 무료로 신청했는데 1개월 뒤 유료로 전환된 겁니다.
박 선생님은 무료 기간만 쓰고 해지해야지 하고 생각했지만 바쁜 일상에 잊어버리고 말았죠. 2년 동안 그냥 흘려보낸 금액이 14만 원이었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허탈함에 한숨만 쉬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나처럼 청구서 확인을 잘 안 하는 사람을 노린 것 같다며 씁쓸해하셨습니다. 이런 자동 결제는 대부분 작은 금액이라 방심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큰 돈이 나가는 것에는 민감하지만 매달 나가는 소액은 잘 신경 쓰지 않습니다. 특히 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기업들은 이런 심리를 의도적으로 노려 커피 한 잔 값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소위 프릭션 없는 소비라고 해서 소비자가 아무런 저항 없이 쉽게 돈을 쓰게 만드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처럼 조용히 빠져나가는 돈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런 손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한 달에 한 번 통장과 카드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날을 정하세요. 가계부를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잘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는 발견 즉시 해지하세요. 나중에 써야지라고 생각하다가는 또다시 잊어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체험에 가입할 때는 달력이나 스마트폰 메모 앱에 종료일을 표시해두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노력만으로도 새어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습니다. 3위. 소액 사기와 지인 빙자. 세 번째 손해는 가장 가슴 아픈 손해 중 하나입니다. 바로 소액 사기와 지인 빙자인데요. 특히 시니어 세대가 많이 당하는 피해 유형입니다. 사기꾼들은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의 가면을 쓰고 접근해 우리의 돈과 마음을 동시에 빼앗아갑니다. 65세 이모 씨의 경우를 볼까요? 이 씨는 카카오톡으로 엄마 나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지금 임시 번호 쓰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평소에 무뚝뚝한 아들이 이렇게 먼저 연락을 주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폰이 망가졌나 보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잠시 후 아들은 급하게 3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혹시 아들이 위험한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에 이 씨는 급히 송금을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였습니다. 이 씨는 설마 내 자식이 하는 마음에 당한 거죠. 사기꾼들은 가족을 향한 사랑과 걱정이라는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던 겁니다. 왜 이런 사기에 속는 걸까요? 바로 긴급 상황, 가족, 그리고 소액이라는 조합이 사람을 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은 주로 지금 당장이라는 긴급성을 부여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특히 혹시 내 아이가 위험한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먼저 들어 이성적인 판단을 가로막죠. 이들은 이런 불안한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적은 금액으로 먼저 송금을 유도합니다. 피해가 커지기 전에 일단 이 정도만이라는 마음으로 송금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손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전화나 문자로 돈을 요청하면 무조건 다른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세요. 지금 전화해 볼게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사기꾼들은 당황하며 전화를 끊을 겁니다. 둘째, 영상통화나 직접 통화로 목소리를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송금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낯선 링크나 파일은 절대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모를 바이러스나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위, 병원 약국에서의 불필요한 진료와 처방. 두 번째로 말씀드릴 손해는 우리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입니다. 병원과 약국에서의 불필요한 진료와 처방이죠. 우리는 전문가라는 이유만으로 의사 선생님의 모든 말을 의심 없이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 신뢰가 의도치 않은 손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벼운 감기로 동네 병원에 간 최 선생님의 사례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진료 후 혹시 모르니 이것도 검사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건강을 걱정하던 최 선생님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결국 혈액 검사 X-레이 초음파까지 진행됐습니다. 진료비는 15만 원이나 나왔죠. 그리고 약국에서는 약사가 감기 예방에 좋다며 필요 없는 고가의 영양제를 권유받았습니다. 최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하셨겠지라는 생각에 영양제까지 구매하셨습니다. 혹시 모르니라는 말은 안전망처럼 들리지만 종종 과잉 진료의 시작입니다. 물론 필요한 검사와 치료는 받아야 하지만 모든 검사가 다 필요한 건 아닙니다. 병원이나 약국의 상업적인 유혹에 넘어가 불필요한 돈과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얀 가운 증후군이라고 하죠. 우리는 전문가 앞에서는 무비판적으로 예라고 대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검사와 약을 권유받아도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손해를 당하는 겁니다. 이런 손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검사의 필요성과 이유를 반드시 물어보세요. 이 검사가 왜 필요한가요?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비용을 먼저 확인하고 꼭 필요한 검사인지 판단하세요.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여러 병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의 처방이 아닌 영업 권유로 건강식품을 추천받았다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1위. 시간을 빼앗기는 관계. 대망의 1위는 바로 시간을 빼앗기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돈을 잃는 것만 손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가장 큰 손해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한 번 지나면 절대 되돌릴 수 없죠. 그리고 누군가의 습관이 나의 시간을 계속 잠식할 때 그것은 가장 무서운 조용한 손해가 됩니다. 퇴직 후 이웃 A씨는 매일 아침 한두 시간씩 최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세상 얘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지만 점점 최 선생님의 일과가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죠. 아침에 계획했던 운동, 독서, 가벼운 산책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A씨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외롭거나 습관적으로 전화를 걸었을 뿐이죠. 하지만 최 선생님은 친구가 외로운데 라는 생각에 전화를 끊지 못했고 그 결과 1년 뒤에는 체중이 늘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는 A씨에게 내 시간을 빼앗겼다고 말하지 못했고 혼자서만 끙끙 앓으며 큰 손해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우리는 이런 관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까요?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거절을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유지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누군가의 습관이 나의 삶을 잠식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나 자신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런 손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통화 시간, 만남 시간을 미리 정해두세요. A씨, 저 10분 뒤에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요처럼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내 시간을 지키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임을 명심하세요. 당신의 삶을 책임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당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관계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오래 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자, 오늘은 당신도 모르게 매일 잃고 있는 조용히 당하는 손해 탑5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바로 무료의 함정, 자동 결제의 늪, 지인 빙자 사기, 불필요한 진료, 그리고 시간을 빼앗기는 관계였습니다. 이 모든 손해는 큰 사건처럼 보이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새어나가다 보면 결국 삶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돈, 건강, 시간. 이 세 가지는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손해들을 인식하고 작은 용기를 내어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소중한 것을 잃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